한눈의 요약. 재위기간 384년 385년. 국가 백제. 업적 불교 공인 및 수용. 의의 백제의 사상문화 체계를 크게 바꾼 왕. 일시대적 배경. 침류왕은 백제 제15대 왕으로 삼국이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던 4세기 후반에 즉위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북쪽의 고구려, 동쪽의 신라, 서남쪽의 백제가 서로 경쟁하던 구조였습니다. 특히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이전부터 세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었고, 백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군사적 체제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침류왕은 단순한 군사 확장보다 국가 체제의 정신적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 즉위와 가계. 침류왕은 제14대 왕인 근구수왕의 아들입니다. 근구수왕 때에는 백제가 군사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고구려 평양성 공격 등 적극적인 북진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강성해진 국가를 이어받은 침류왕은 외형적 확장보다 내적 정비에 집중한 군주로 평가됩니다. 3. 가장 큰 업적 불교 공인. 침류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불교의 공식 수용 384년입니다. 384년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에 도착합니다. 침류왕은 그를 예우하고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수용을 넘어 국가 이념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왜 불교를 받아들였을까? 왕권 강화. 불교는 왕을 전륜성왕이라는 이상적 군주상과 연결해주는 사상이었습니다. 즉, 왕의 권위를 신성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였죠. 귀족 세력 통합. 여러 지방 세력과 귀족을 하나로 묶을 공통 사상이 필요했습니다. 국제 교류 확대. 중국과의 외교 및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데에도 불교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 불교 수용의 영향. 침류왕의 결정은 이후 백제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찰 건립 대표적으로 한성 지역의 절창건, 불상, 탑 등 불교 미술 발전, 일본의 불교 전파 기반 형성, 귀족 중심 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인 국가 이념 확립. 특히 백제는 이후 불교 문화를 꽃피우며 일본 아스카 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모든 출발점이 바로 침류왕 때였습니다. 5. 짧은 재위, 그러나 큰 의미. 침류왕의 재위 기간은 약 12년으로 매우 짧았습니다. 385년에 사망하였고, 뒤를 이어 진사왕이 즉위합니다. 재위 기간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불교 공인이라는 결정은 백제 600년 역사의 방향을 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오래 통치한 왕보다 결정적인 선택을 한 왕이 더 크게 기억되기도 합니다. 침류왕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정리. 침류왕은 백제 제15대 왕이다. 384년 불교를 공식 수용하였다.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다. 짧은 재위에도 불구하고 백제 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즉, 침류왕은 백제의 정신적 토대를 바꾼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후속 추천 질문. 1. 백제의 불교 문화는 일본에 어떻게 전해졌나요? 2. 근구수왕과 침류왕의 정책 차이는 무엇인가요? 3. 삼국의 불교 수용 시기 비교해주세요. 숫자 1, 2, 3 중 하나를 입력하거나 계속해서 대화하세요. 메이드 바이 책과장. 침류왕 삼천자. 침류왕. 한눈에 보는 핵심. 재위 384년 385년. 왕계 근구수왕의 아들. 최대 업적 384년 불교 공식 수용. 역사적 의미. 백제의 국가 이념과 문화 방향을 전환한 군주. 일시대적 배경과 즉위. 침류왕이 즉위한 4세기 후반은 삼국 간 세력 경쟁이 매우 치열하던 시기였습니다. 북쪽의 고구려는 점차 남하하며 한강 유역을 위협했고, 동남쪽의 신라 또한 세력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침류왕의 부왕인 근구수왕은 군사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고구려를 공격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등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군사국가를 물려받은 침류왕은 단순한 팽창,
정책보다 국가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즉위 후 짧은 기간 동안 외교와 사상적 기반 정비에 힘을 기울였으며 이는 훗날 백제가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불교의 공식 수용. 침유왕의 가장 큰 업적은 384년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일입니다. 이 해에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에 도착하였고 왕은 그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예우했습니다. 불교의 수용은 단순한 종교 채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불교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었고 국제 질서 속에서 문화적 선진성을 갖추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침유왕은 이를 전략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불교였을까? 왕권의 신성화. 불교는 왕을 이상적 통치자인 전륜성왕 개념과 연결합니다. 이는 왕권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귀족 세력 통합. 여러 지방 세력과 중앙 귀족을 하나의 이념 아래 묶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외 교류 강화. 중국과의 외교 및 문화 교류에서 공통 사상을 공유하는 것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삼불교 수용 이후의 변화. 침유왕대에 시작된 불교 공인은 이후 백제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성 지역의 사찰 창건, 불상과 탑 건립 시작, 불교 미술과 건축 발달의 토대 마련, 학문과 사상의 발전. 특히 백제는 세련되고 온화한 불교 미술 양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후대에 일본으로 전해져 아스카 문화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제 승려와 기술자들이 일본에 건너가 불교와 건축 기술을 전파한 배경에는 침유왕 시기의 불교 공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정치적 의의. 침유왕의 재위 기간은 약 1년 남짓으로 매우 짧았습니다. 385년에 사망하였고 뒤를 이어 진사왕이 즉위합니다. 비록 통치 기간은 짧았지만 그는 국가 운영의 방향을 군사 중심에서 문화와 사상, 기반 강화로 전환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백제는 이후 웅진사비 시기를 거치며 불교 문화를 꽃피웁니다. 이러한 발전의 출발점이 바로 침유왕의 결단이었습니다. 5. 역사적 평가. 침유왕은 대규모 정복전쟁을 벌이거나 영토를 넓힌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백제의 정신적 기틀을 마련한 군주였습니다. 짧은 재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불교 공인은 600년 가까운 백제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침유왕은 문화국가 백제의 시작을 연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만약 그가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백제의 예술과 사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종교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